안녕하세요, 최이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혜입니다. 네, 되게 저번 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좀 일이 있어서 조금 한 주 못했고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필터를 적용하니까 이거 엄청 이 맞박이 까져 보이네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늘 항상 뻘소리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기침을 하도 많이 해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원 검사를 신속 항원 검사를 열심히 했는데 계속 음성만 뜨더라고요. 꽃가루가 주범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꽃가루가 어마무시하게 날리더라고요, 정말 요즘에. 근데 꽃가루 알러지는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이런 알러지 없었거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들면 알러지 생긴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알러지 인사이드 마스크 쓰십시오. 혹시 모르니까 아직도 마스크는 안에선 쓰셔야 됩니다. 네. 바깥에서는 이제 풀렸지만. Sorry. 그래서 일단 꽃가루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바깥에 꽃가루 엄청 날리시더라고요, 진짜. 바닥이 노랗잖아요. 비가 오고 나서도 하얀 그 노란 가루가 다 그 꽃가루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꽃가루 알러지 계신 분들은 진짜 요즘 같은 시대는 아예 바깥으로 나가시는 걸 정말 삼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합니다. 그 옛날에 마스크를 안 쓸 때는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냥 누구나 다 쓰니까 그것 때문에 쓴 것 같진 않은. 근데 진짜 꽃가루도 그렇고 아카시아 향기가 되게 좀 짙어졌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아카시아 향기 맡을 시간이 그렇게 제 삶에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아카시아 향기 맡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계신 분들이겠죠. 아니요. 세상에. 너무 틀려서 올해는. 그런가요? 되게 짙어요. 작년 재작년에 이거를 이렇게 맡으면서 달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달린 적이 없는데 요즘에 꿀벌이 많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좋은 걸 수도 안 좋은 거라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말이 맞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네, 카더라 소식에서 들은 적이 인치님 있습니다. 중에 한 분께 들었는데 이렇게 향이 되게 짙은 건 그게 나쁘다는 뜻이래요. 나무가 자체가 몸이 안 좋거나 해서 자손을 많이 퍼뜨리려고 꽃을 많이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향이 짙어지는 걸 수 있다고 하셔서 몰랐던 걸 배웠어요. 요즘에는 참 그런 지식도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킹 하려고 가져온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그 꽃향기 때문에 생각이 난 건데 잘못하면 우리나라 말도 냄새라는 표현이 있고 향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냄새라는 표현도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쓰실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안 좋은 냄새라는 단어를 잘못 써서 나는 기껏 좋은 향기가 난다는 얘기를 쓰고 싶었는데 나쁜 냄새가 나는 것 같이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본 표현이 이제 우선 제일 처음에 생각하신 건 분명히 스멜이실 것 같고 근데 이 스멜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단어여서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앞에다가 형용사만 붙이시면 될 것 같고 그래 보통 이제 좋은 향기가 날 때 너 좋은 향기 난다 이런 얘기할 때 그 향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fragrance라는 단어로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이제 센트 같은 경우 그래서 왜 옛날에 여인의 향기 되게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그 영화도 A Scent of a Woman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서 조금 이제 향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면 왜 보면 이제 왜 땀 냄새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오더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문할 때 할 때 ORDER 쓰는데 이거랑 이거 스페링이 좀 틀리고 이건 ODOR이에요. 그래서 odor of sweat이라고 하면 이제 땀 냄새인 거고 또 그 오더를 똑같이 써서 그 몸에서 나는 냄새 가끔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좀 많이 나고 한국인은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데오도란트 같은 거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 세포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 유전자가. 근데 하여튼 그것도 보통 바디 오더라고 해서 약어로는 보통 BO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한 걸로 이제 그 뭐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왜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약어가 BO라면 그거에 반해서 좋은 냄새가 나게끔 하려고 하는 화장품일 때 그런 단어 같은 거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스팅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스컹크라든가 이런 애들이 보통 이렇게 나쁜 악취를 내밀 때 그때 이제 나는 냄새 같은 경우는 스팅크라고 쓰시면 되고 STINK 쓰시면 되고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이거 다 솔직히 기억 못 하시잖아요. 이거 뭐 저희가 그냥 라방이니까 듣고 있고 설명 듣고 앉아있지. 야 도대체 뭘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스멜 추천드립니다. 스멜. 이 스멜을 제가 왜 추천드리는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 스멜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뉴트럴한 중립적인 동사이기 때문에요.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갖고 어디 파티에 초대됐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너무 좋죠. 그럴 때는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it smells so good. It smells so good. What is it? It smells so good. 이거 뭐야?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데? 이거는 이제 음식 냄새도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만나고 있는데 뭐 소개팅을 나갔다거나 뭐 어디 갔거나 근데 그분 향기가 너무 좋아요. 소개팅 나가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동료, 직장 동료가 있는데 동료가 갑자기 굉장히 뭐 향수를 새 거를 사가고 뿌렸는데 너무 좋습니다. Wow, what is it? You smell so good. You smell so good. 그러니까 네가 냄새가 너무 좋은데 You smell so good 하면 그것도 컴플리먼트입니다. 근데 소개팅 자리에서 You smell so good 하시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약간 친한 사이에서만 Wow, you smell so good. 근데 이상하게 느껴지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반대로 되어서 약간 네거티브하게 와 음식 냄새나 아니면 뭐 음스 냄새라든지 뭐 아니면은 사람이 있는데 뭐 어디 가고 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반대로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와우, it smells so bad 이러면 냄새가 너무 나쁜 거예요. 뭐 음스라든지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사람도 와우, you smell so bad 그러면 you smell so bad 그러면 그게 땀 냄새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담배 냄새라든지 이래서 냄새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만약 동사 하나만 기억하셔야 된다. 냄새에 관해서 그럼 저는 smell 그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알려드렸던 것 중에 나쁜 냄새 중에 stink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냄새하고 관련 없이 이게 이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that stink 뭐 이렇게 네. 쓰시는 경우도 보면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실 텐데 이럴 때는 이제 가끔 감탄사 같이 뭐 약속이 있는데 나 오늘 못 올 것 같아.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상대방에서 뭐 that's too bad라고 하셔도 되지만 that stinks 뭐 아이고 뭐 이렇게라는 의미로 쓰실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냄새가 날 때도 that stinks 이렇게 하면 그 냄새나 막 그러니까 안 좋은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할 때 이제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네. 네. 하여튼 아이스브레이커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래서 냄새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꽃가루가 좀 많이 날리다 보니까 냄새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알려드렸고요. 저희가 늘 항상 알려드리지만 이번에는 매주마다 조그맣게 이제 running or learning 뛰면서 아니면 상대편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영어로 구성해봐서 어떤 것들이 배워볼 만한 표현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running or learn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그렇죠. 빨리 읽어드리고 또 문장들 알려드리고 다시 그다음에 보통 속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님. How fast were you running? I don't know why. I was trying to catch up, but I just couldn't. Oh, I'm not that fast. And running fast is not my ultimate goal either. Then you can be my pacemaker next time. Sure, why not? 자,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짧은 것들 소개해드릴게요. 방쌤이 얘기하십니다. 맨 처음에. How fast were you running? 어떤 뜻이죠? 네, 얼마나 빨리 달린 거야? 뭐 어렵지 않은 거라고 보십니다. 영어를 조금 공부하셨으면 그래도 뭐 어렵게 해석하실 만한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어? 너 I don't know. 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Why? 여기 뒤에는 why는 이제 why 뒤에 많은 것들이 생각됐죠. 왜 물어? 뭐 이렇게 why ask 아니면 what do you ask?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략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구어체로 이야기하실 때는 why 뒤에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잘 모르겠는데 왜? I don't know why. I was trying to catch up, but I just couldn't. 네, 무슨 뜻인가요? 따라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그렇게 됐다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뒤에서 뭐 지혜님이 이제 따라오시고 있는데 제가 너무 빨리 갔었던 건가요? 뭐 그런 상황이겠죠? 앞에서 이제 가는 걸 봤는데 야 너가 너무 빨라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 갔던 거야? 못 따라잡겠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대답을 합니다. Oh, I'm not that fast.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I am not that fast. 그러면
뭐 보통적으로 that을 빼고 I'm not fast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나는 빠르지 않아. 그럼 그 안에 that이라는 게 들어가면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평상시에 쓰는 that이랑은 약간 좀 다른 용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I am not that fast. 그렇게 빠르지 않아. 그렇게 빠르다. 그렇게 정도로 해석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 am not that fast. 나는 빠르지 않아. 근데 대시하면 나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군데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나는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 I am not that fat. 나는 그렇게 예쁘지 않아. I am not that pretty. 나는 너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느리지 않아. I am not that slow. 이렇게 이 that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개서 그거 하나 들어갔다라고 약간 뉘앙스들이 다 달라지는 문장이 발생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And running fast. 빨리 달리는 거 있잖아요. Running fast is not 뭐가 아니라는 거죠. 빨리 달리는 건 is not my ultimate goal either. 하나하나씩 약간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Running fast 주어죠. Running fast 빨리 달리는 건 is not my goal. 내 목적이 아니야. 근데 중간중간에 그거를 꾸민 말들이 좀 들어갑니다. 꾸민 말들을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ning fast is not my ultimate goal. 내 골은 아닌데 목표는 아닌데 그냥 목표가 아니라 ultimate goal. 이거 어떤 뜻이나요, 선생님? 되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단계가 분명히 다른 목표들, 작은 목표들은 있을 거지만 되게 내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가장 종착역 같은 목표? 그런 걸 얘기할 때 주로 이걸 쓰죠. 그래서 나는 그게 뭐 내 최종 목적이 아니야. 내가 뭐가 빨리 달리는 게 참 사랑 대표님 저한테 빨리 달린다라고 했으니까 난 그게 목적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뒤에 수식어가 또 하나 붙습니다. Running fast is not my ultimate goal either. 뭐 either라고 표현하셔도 되고요. either라고 읽기도 합니다. 뭐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빨리 달리는 게 내 최종 목적은 아니야. 나도 뭐 either가 뭐 부정문의 to에 뭐 아시잖아요. 뭐 문명을 써도 안 써도 뒤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는데 either라고 하면 갖다 붙여주면 내가 앞에 있는 것도 I am not that fast. 난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빠른 거 첫 번째 뭘 얘기를 했잖아. 난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지 않아. 그리고 빠르게 달리는 것도 내 최종 목적은 아니야. 그것도 앞에 그럼 뭔가를 하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기하고 할 때 either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때 다 문장이 난 A도 아니고 B도 아니냐 할 때 뒤에다가 either, B 문장 뒤에 붙이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뒤에 아이더를 붙이면 이상하고요. 앞에 뭔가 부정적인 걸 하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 이 아이더를 붙일 수 있는 거고요. 많이 얘기하시다 보면 근데 이게 자동적으로 입에 들러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나중에 들으실 때. 지 방쌤이 또 얘기하십니다. Then you can be my pacemaker next time. 그러면 다음번에 나 그 페이스메이커 좀 해줄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거 스크립트 쓸 때 실제적으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혹시 러닝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나요? 잘 몰라서 제가 그냥 쓰긴 했는데. 그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꽤 쓰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잘 달리시는 분이 보통은 그 내가 못 달리는데 해달라고 하기엔 조금 미안하고 오히려 이제 잘 달리시는 분이 이제 조금 도와주시려고 내가 페이스메이커 해줄게 이렇게 하시긴 하겠죠. 아니면 되게 친하셔서 좀 뭔가 발전을 좀 했으면 싶을 때 페이스메이커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도 페이스메이커랑 한번 뛰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자세도 그렇고 왜냐면 페이스메이커는 중간중간에 너무 빨라지거나 할 때 빨라졌으니까 조금 뭐 천천히 하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고맙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처음 뛰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페이스메이커랑 같이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서 빨라지는 걸 사실 자기가 이렇게 시계를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지. 이제 물론 이제 1km마다 이렇게 자기가 지정해 놓으면 계속 어느 정도 스피드인지는 나오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제 꾸준히 계속 시계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되게 쓸데없이 빨라지고 있구나. 뭐 이거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이 페이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래서 야, 네 페이스를 좀 찾아. 야, 그건 네 페이스가 아니지 않니? 이 페이스 할 때 이 페이스가 바로 이 페이스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네 페이스를 찾아 할 때 저희가 이 페이스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P로 시작하는 이 스펠링 PACE 페이스. 본인의 페이스를 되찾다. 네 페이스대로 야, 시험 같은 거 볼 때 네 페이스대로 해. 페이스가 그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단어기도 하고요. 이 페이스 메이커는 여기 말고도 굉장히 알아두시면 쓸모 있는 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뛰실 때 본인이 앞에서 어떤 분을 뛰어주면서 뒤에 있는 페이스들을 그리고 페이스 메이킹을 하는 그 분들도 페이스 메이커지만 의료기기로 이 페이스 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장에 달아서 이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할 때 그 불규칙한 그걸 잡아주려고 안에 있는 심장에 임플란트를 해서 심장을 잘 쿵쾅쿵쾅 이 페이스대로 뛰게 만드는 이 페이스 메이커가 그것도 의료기기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서 많이들 여행을 다니시고 바깥에 다니실 텐데 저희가 공항을 다니다 보면 공항에서 분명 물어보시거든요. 외국 공항에 가시면 물어봅니다. 저희가 외국 공항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시고 뭐 자석으로 뭐 검사하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쭉 이렇게 통과하시는데 거기서 물어보십니다. 혹시 페이스메이커 너 달고 있어? 너 do you have any pacemaker installed or equipped? 그러면 몸 안에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그게 작동이 조금 오작동이 날 것 같아서 항상 거의 대부분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 페이스메이커가 있어 그러면 이 기계로 검사를 하지 않고 팻다운이라고 합니다. 팻다운. 팻다운을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 팻다운을 해서 혹시 안에 뭐 나쁜 거라든지 아니면 총기류라든지 아니면 뭐 칼이라든지 아니면 가주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팻다운 매뉴얼리 수동으로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수로 옆으로 대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앞으로 많이 다니시게 되면 페이스메이커가 그럴 때 혹시 페이스메이커 있어? 이럴 때 갑자기 달리기도 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페이스메이커를 묻나? 그게 아니라 심장을 뛰게 하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혹시 달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위험할까봐 물어본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sure, why not? 짧게 끝납니다. 페이스메이커 해줘. 알았어. 뭐 왜? 당연하지.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fast were you running? I don't know why. I was trying to catch up, but I just couldn't. Oh, I'm not that fast. And running fast is not my ultimate goal either. Then you can be my pacemaker next time. Sure, why not? 아, 이거 패스트 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서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빠른이라고 하면 fast도 있고 speed도 있고 뭐 quick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 왜 이럴 때는 fast를 쓸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드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퀵 서비스를 패스트 서비스라고 하시는 일이 거의 없고 스피디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 이게 그 표현이랑 맞게 붙어버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어색하죠. 그걸 다른 단어를 넣어버리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빨리 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run quickly라고 하셔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run fast라고 쓴다는 거. 그리고 스피디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뒤에 붙지 않고 앞에 명사 앞에 주로 붙어서 스피디 그러니까 뭐 되게 빠른 전개 뭐 이런 걸 할 때 보통 스피디가 앞에 온다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솔직히 제가 의식하고 쓰는 게 아니라서 예, 제가 지금 이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명사의 앞에다가 오고 뭐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많이 들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드 켜놓고 그냥 자막 밑에 켜놓고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갑자기 how speedy were you runn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이상하게 들립니다. 일단 저렇게 쓰질 않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 이제 좀 안 쓰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거구나. 다르게 써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옆에 계시면 베스트고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미드를 많이 보시고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룰을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언제 외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영국이랑 미국이랑 약간 다른 표현들 찾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 저번 주인가요? 이제 더 이상 못 찾겠다. 영국이랑 미국이랑 저희가 꽤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벌써 한 20번 넘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고갈이 돼서 있었나요? 찾아보시니까 조금 더 긁어왔어요.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네, cross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cross라고 하면 이제 X자 표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형용사로 쓰였을 때 I'm cross member, she's cross라고 얘기를 하면 영국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 승질난 거. 그래서 이제 보통 애들이 뭔가 되게 장난을 치거나 막 이랬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I'm cross라고 하면 이제 엄마가 지금 약간 우리가 계속 말을 안 들어서 약간 뿔따구가 났구나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국 쪽에서는. 크로스 얘기하니까 이거 뭐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뭐 mad, angry, 뭐 irritated, 짜증난다, man, you're so irritating,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한국에서도 이 크로스라는 거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선 넘지 말아라 많이 하시잖아요. 야, 선 넘지 마 이러는데 직역해갖고 똑같이 얘기하셔도 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미고. Don't cross the line, crossing the line. 어떤 라인이긴 한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선 있잖아요. 야, 선 넘는데 쟤 얘기하잖아요. 그 선 넘는다는 게 crossing the line 이겁니다. 똑같이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뉘앙스 똑같고 미국에서도 똑같고 한국에서도 똑같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갖고 온 거는 트롤리예요. 이거는 이제 꼬맹이들 갖고 다니는 꼬맹이들이 그 태우고 다니는 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슈퍼에서 쓰는 그 카트 우리가 카트라고 말하는 그거마저도 영국 쪽에서는 트롤리라고 써요. 미국에서는 뭐 칼트죠. 말씀하신 대로 트롤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트롤리라고 하기도 하는데 칼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많이 쓰죠. 영국에서는 트롤리를 더 많이. 이렇게 밀고 다니는 쇼핑 카트. 쇼핑할 때 쓰는 카트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쇼핑 카트라고 하시죠. 쇼핑 카트. 이렇게 써 있죠. 미국에서도 쇼핑 카트라고 합니다. 근데 트롤이라고 이 트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냐면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완전히 트롤인데 뭐 트롤링 하는데 이것도 영어로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동사로서 트롤이라고 할 때는 명사 동사로서는 또 다른 게이머나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쪽으로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나쁜 뜻으로 쓰이니까요. 그런 뜻도 있다.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인도라고 하는 그쪽 그걸 이제 영국 쪽에서는 pavement라고 불러요. 네. 좀 틀리죠. 미국에서는 사이드웍이라고 하죠. 사이드웍. 인도는 사이드웍. 근데 드라이브웨이 그러니까 사이드웍이긴 한데 뭐 도로에서 옆에 있는 갓길은 이제 숄더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집 앞에 들어가는 길은 그 사이드웍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예를 들면은 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드라이브웨이라고 한다든지 명칭이 살짝 다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뭐 인도에 국한돼서만 쓰인다라고 하면 미국은 사이드웍 쓰십니다. 갓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도 딱 맞는 게 그 갓이 딱 어깨를 뜻하는 거라서 그런가요? 딱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그 도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난 게 도로에 인도는 아니지만 차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그 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라인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실선도 있고 점선도 있고 뭐 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이라고 말하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서 이것도 몇 가지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생각이 난 건데 그냥 실선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그 교통법규상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건 넘어도 되고 뭐 하얀 실선 넘어도 되고 노란건 넘으면 안 되고 점선은 넘어도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셔야 될 거는 실선. 이거는 solid line이라고 한다는 점. 그다음에 점선 같은 경우는 우리 딱 그 말이랑 똑같아요. 점이 dot이라서 dotted line이라고 하면 점선. 근데 그 점도 이렇게 땡땡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긴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파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딱 dash하고 똑같아서 dashed line이라고 하고 가끔 보실 거예요. 이제 그 dash 한 다음에 점 있고 dash하고 점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건 딱 그걸 그대로 점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거라서 dash single dotted line. 그래서 dash 하나 있고 점. 그래서 single dotted line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사실은 실선, solid line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dotted, dashed는 기억이 조금 나시기 좋을 것 같은데 실선의 solid line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라인이라고 안 하네. 이건 한국말로도 힘든데요. 실선은 알겠는데 점선까지도 알겠는데 파선에 뭐 1.3선 이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뭐 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통법규 뭐 지금 교통에 관련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더블 라인은 중앙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한국과 미국을 가끔가다 제가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미국은
교통 법규가 좀 되게 애매하게 까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험 치다 보면 제가 필기 시험을 하도 오래전에 쳐갖고 이제는 법도 바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제가 적어도 제가 시험 쳤을 때 거의 한 30년 전에 제가 필기 시험을 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할 때 뭐 좌회전. 그러니까 어느 때 좌회전이 아니라 그냥 안전해 뭐 네 판단에 안전할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도 중앙선이 있고 실선도 있고 뭐 파선도 있고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지 마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오는 차선이 없고 뒤에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 네가 서라운딩을 봤을 때 안전하면 거기를 넘어서 상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식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법을 읽어보면. 한국도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혹시라도 뭐 무조건 안 된다,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약간 법규의 차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할 수 있는 곳에 다 표지판을 세워놓고요. 유턴이 가능한 곳에 유턴이 가능하다라고 세워놓는 곳이고 미국은 약간 반대죠. 유턴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데만 안 된다라고 써져 있고 나머지는 다 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점, 약간 법 체계가 약간 느낌이 다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다음에는 복습 코너 인스타에다가 저희가 매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제가 요즘에 제가 인스타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인스타 이제 방쌤이 이제 1,000명이 안 되셨을 때는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제가 막 이게 막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뭐 제 옆에서 막 저도 뭐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으로써 들어가보긴 하는데 요즘엔 거의 잘 안 들어가 봅니다. 이제 1,000명이 넘은 다음부터는 이제 워낙 잘 하시고 이제 하시니까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서 이제 인스타 눈팅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올리셨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뛰는 사진을 올리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뛰는 사진 누가 찍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혼자. 혼자서 그럼 혼자서 거기다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뛰시는 걸 찍는 거예요? 생쇼라고 하죠. 저는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 봤는데 저기 찍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본인이 저 땅에다가 이거를 가져가서 하면서 타이머를 누르고 뛰는 것처럼 한 다음에 찍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처럼은 아니고요. 뛰고서 찍는데 이제 한 번에 안 찍힐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막 여러 번 찍으시나요? 네, 이거 혼자 생쇼라고. 정말 그렇게 이걸 해서 물어보실 줄 몰라. 그렇게 해서 나온 샷들이 그런 샷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인스타의 힘이란 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몇 명 팔로워가 몇 팔로워래? 1,300. 야, 제가 웃겨. 600 뭐 이럴 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두 배. 그 정도. 대단합니다. 하여튼 팔로우 많이 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뭐 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인스타 오늘 또 봤는데 막 햇볕에 쫙 돼갖고 막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못한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빨리 얘기했는데요. 자, 저희가 인스타 올려놓은 것 중에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lost track of time이라는 표현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track of time을 내가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무슨 시간에 뭐 하고 이걸 다 본인 스스로가 아는데 이걸 잃을 정도면 결국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은 좋은 일이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재밌거나 거기 푹 빠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거나 아니면 뭐 되게 재밌는 영화 같은 걸 보거나 뭐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걸 벌써 3시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할 때 lost track of time이라고 해요. 그래서 I lost track of time. 그러니까 야 너 몇 시에 온다 했는데 지금 해서 I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잘 쓰시게 되는 표현. 거기다 첨언하기 전에 방쌤 다리 근육 보고 놀랐다는데요. 이혜변님이. 네. 매일 아침에 그렇게 뛰시면 안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뭐 저도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있긴 하니까요. 저도 좀 있으면 다리 근육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뭐 lost track of time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keep track.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거라고 하나요? 이디엄? 수거. keep track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뭔가 잘 보고 있다. 내가 뭘 이렇게 뭐 keep track of time 그러면은 시간을 내가 잘 재고 있다. 뭐 keep track of everything 그러면 나는 내가 그 뭔가를 잘 챙기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뭔가를 챙기고 있다, 어떤 것들을 챙긴다라고 할 때 바로 그때 쓸 수 있는 수거가 keep track입니다. keep track.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알려드린 표현은 아닌데 생각이 난 게 이렇게 넋놓고 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는 걸 모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넋놓고 바라본다는 표현으로 자주 보신 표현은 아닐 것 같은데 gawk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G-A-W-K 이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장음으로 좀 길게 gawk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look이랑 비슷하게 뒤에 at이 잘 붙어서 뭐 I gawked a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잘 쓰게 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 보통 되게 멋있는 배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지나가다 갑자기 보면 이렇게 턱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침 흘리고 본다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쳐다볼 때 주로 쓰시는 표현. 그러니까 뭐 룩겟이라고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넋놓고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쓰신다고 하면 이제 gawk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다음 표현은 I'm solved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내가 어디 팔려가? 막 이런 이건데, 그쵸,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한 의견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네가 하는 의견이나 다 이런 거에 설득이 됐을 때 주로 하게 되는 거라서 무슨 뭐 이번 주말에 뭐 할래? 라고 만약에 했으면 It's okay, I'm solved라고 하면 네 의견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마음에 들고 그대로 하자라는 얘기. 그래서 그러자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방쌤 얘기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첨언 드리고 It's okay 이러시면 It's okay는 그러자가 아닙니다. 혹시 It's okay 하시면 It's okay, It's okay는 안 할래입니다. 안 할래.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난 괜찮아. 그럼 결국엔 우리나라 말로도 뭐 커피 마실래? 근데 괜찮아라는 건 달라는 뜻이 아닌 거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It's okay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만 썼을 때 그렇다는 의미 그거 알려주신 거고. 그다음에 I'm big on이라는 표현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나 초콜릿 너무 좋아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보통 I like에서 조금 더 나가서 I love를 쓴다는 것까지는 아마 분명히 보셨을 텐데 I'm big on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배우를 되게 좋아할 때도 쓰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스포츠를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I'm big on runn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저 달리기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 I'm big on riding 그러면 이제 자전거 타는 거 엄청 좋아해요. 이런 의미. 또 스위밍 붙이거나 뒤에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뭐 좋아하시나요? 저요? 네. 예전에는 뭐 좋아해 이렇게 여쭤보면 뭐 게임이요, 뭐 운동이요, 뭐 돈이요, 뭐 차요, 시계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건강을 주신 거에 감사하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뭐 제가 집에 뜨거운 물 나오는 거에 감사하고 비 내릴 때 비 피할 수 있는 집에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닌데 요즘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 약간 뻘얘기 나중에 편집하고 이런 거 잘라내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강수현님이 그 배우님이 이제 별세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 안 믿었어요. 진짜 60이 안 되셨을 거예요 아마. 네, 아니 훨씬 더 전이죠. 네, 전이잖아요. 굉장히 젊으신데 상대적으로. 근데 올 때는 몰라도 가는 건 정해진 날이 없다라는 어르신 말씀이 있다시피 항상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분들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그날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표현을 해야 돼. 그럼요. 좋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고, 그럼 싫으면 싫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싫은 거 있으면 좀 꺼져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해야죠. 근데 저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내일 어떻게 되면 그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주어진 시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요즘은 그래서 뭐 좋아하셔요? 물어봤을 때 전 지금에 굉장히 행복하면서 감사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Every day. Can't get enough of. 이건 이제 좋아하니까 생각이 난 표현이에요. 여기 알려드렸던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I can't get enough of Coke라고. 네, 콜라 좋아하시니까요. 주로 말하고 다녔던 사람이라. 콜라 좋아하시죠. 지금도 몸의 반 이상이 아마 콜라일 텐데. 그건 그냥 좋아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좋아할 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사생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I can't enough of 뭐 BTS 하셔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 하실 때 잘 쓰실 수 있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훨씬 정도가 세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표현을 생각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매주마다 가지고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된 유명한 코테이션. 예, 안녕하십니까, 석호님, 황석호님. 안녕하세요. 그 영어로 된 건데 좀 멋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짧은 fall forward. 발음 다시 들려드릴게요. fall forward. fall이라는 게 넘어지지 않는다. 뭐 단어로 명사로는 가을이라는 단어가 이제 뜻이 있기도 하지만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 forward. 넘어지는데 fall forward. 앞으로 넘어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fall forward 갖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마 덴젤 워싱턴 있잖아요. 영화 배우. 그 덴젤 워싱턴이 어디 가서 축사, 이제 졸업 축사를 한 게 좀 뜰 텐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이제 본인이 열심히 막 이제 일을 하고 아니면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넘어질 때 본인이 넘어질 때 그래도 뒤로 넘어지는 것보다 앞으로 넘어지고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이런 느낌들이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fall forward 굉장히 예전에 광고에도 좀 많이 쓰였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좋은 밑에 번역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노래할 때 되니까 진짜 사람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와, 저는 진짜 이거를 들으시려고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디스하는 게 아니라 노래 잘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편집할 때도 앞에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제가 딱 자르고 뒤에 딱 자르고 날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들을 수가 없다. 네, 근데 적어도 뭐 지금 쭉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빨리 JP는 닥치고 그다음에 빨리 노래를 듣고 싶다. 이제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혹시? 네. 예, 잠깐 카메라 앵글 돌리고 예. 박수 짝짝짝짝 음성 지원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쳐주시고 여기서 일단 들으셨으니까 뭐 어떤 것들이 좀 배워볼 만한 표현들이 있을까요? 보통 그런 표현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 picture is worth 1,000 words. 그래서 그 그림 하나로 1,000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 그 1,000단어의 가치가 있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그걸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if a picture paints 1,000 words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이 1,000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then why can't I paint you? 그럼 왜 내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 안 될까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표현은 어쩌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if a face can launch 1,000 ships라고 하면 1,000개의 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할 텐데 이게 옛날에 그 트로이 전쟁에서 헬렌 데려오려고 그때 이제 그리스 배들이 이렇게 쫙 출정할 때 그 1,000개의 배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미녀를 찾으러 간다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then where am I to go? 그래서 어디로 내가 가야 될까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there's no one home but you라고 하면 저는 당신 말고는 아무한테도 안 갈 거예요. 당신에게만 한테만 갈 거예요.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you're all that's left me too. 그래서 이거는 that's left me라고 하면 나한테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you are all that's left me라고 하면 나한테 남겨진 전부예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when my love for life is running dry. run dry라고 하면 우리도 왜 이렇게 뭐가 메말라 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run dry가 원래는 제대로 그 뭐가 흘러간다고 하면 dry 되면 안 되는데 run dry면 그 물이 다 날아가서 증발된 상태에서 없는 거. 그래서 메말라 갈 때. 그래서 나의 사랑이 메말라 갈 때는 you come and pour yourself on me. 그래서 pour 같은 게 이렇게 물이나 뭐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you come 와서 pour yourself 그러니까 그 당신 자신을 나한테 부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내 사랑이 메말라 갈 때 당신이 나한테 와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I'll be with you라고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얘기한 다음에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all the way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beside가 옆이라는 의미라서 이제 알려드릴 만한 게 왜 누구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는 보통 next to라고 얘기를 하고 beside는 내 옆에 주변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내 뒤에 있을 때는 back이 아니고 behind예요. 만약에 back이라고 쓰게 되면 내 등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 얘기할 때 나는 behind라고 쓰면 되고 내 옆일 때는 beside고 그리고 나 앉아 있는 내 짝꿍 같은 친구가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next to라고 쓰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all the way 이거인 경우도 강사 아까도 keep track이라고 했을 텐데 이거에서도 계속 뭔가를 꾸준히 계속 할 때 그래서 all the way 그러면 내내요.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운동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하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할 때면 저 언제부터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어요. 뭐 내내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I work out all the way since then. 그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실 때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이 웃고 즐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45분이 됐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될 텐데요. 요즘에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는 걸로 네, 되어 있고 인원이 50명 이상만 아니면 오케이. 네. 실내에서는 아직도 써야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가 뭐 정치 얘기 같은 거 잘 안 하긴 하지만 오늘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새 대통령 이미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이제 하고 잘 이제 나라 살림을 이끌어서 나가실 텐데요. 저는 뭐 소위 말하는 쉽게 얘기하는 뭐 left, right,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잘 아니긴 하지만 저는 다들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요번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이 힘드셨고 그래서 뭐가 됐든 누가 들어와서 뭔가 살림을 하던 영어로는 in charge라고 하거든요. in charge. 내가 뭔가 이끌어 나가고 할 때 내가 리더십상 he's in charge 이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리더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he's in charge, she's in charg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in charge 되신 분들이 잘 하셔서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잘 돼야죠. 네.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뭐 전부 다죠, 뭐 사실. 그게 내용이 다를 뿐인 거지. 다들 자영업자 잘 되신 분은 진짜 몇 없으실 것 같고. 기업은 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대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레저 같이 뭐 여행을 못 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네, 건강을 떠나서 우선 돌아가는 상태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뭐 그게 뭐 코로나 직접적인 걸로도 그러셨을 거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애들을 보여줄 사람이 없고 뭐 이렇게 돼서 몸 상태가 바뀌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거라서 다들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반기는 조금 더 나은 후반기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거는 제가 또 짧게 잘라서 제가 한 뻘소리들 같은 거 쓸데없는 거 좀 드러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늘 말씀드리지만 저작권 때문에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드러내고 해서 제가 항상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깨자고라고 치시면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